양명여고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학교에서 만나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 수업을 통해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가 진정되어 학교에서 즐거운 모습으로 만나 뵙기를 기원합니다. 첫 시간 수업으로 음악 시간에 대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음악실에서 자리 배치표입니다. 학교에 오시면 이렇게 앉아주시고 계속 이렇게 앉을 경우 불편한 점이 있어 2주에 한 번씩 자리를 옮길 예정입니다. 제 이름은 김홍식입니다. 지금 1학년과 2학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2시간 수업 예정이며 1년 동안 배울 예정입니다. 우리 고등학교 2학년 음악 연주 시간은 다양한 음악 활동, 즉 가창, 기악, 감상 등을 통해 여러분들이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를 푸는 시간과 음악의 소중함을 깨닫는 시간이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왜 음악을 배울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전인교육이라는 것을 들어봤을 것입니다. 전인교육이란 원만한 인격자를 기르기 위해서 인지적, 정의적, 심동적 영역에 완전한 조화를 지향하는 교육을 뜻합니다. 사람은 로봇이나 기계가 아니고 이성적이기도 하고 감성적이기도 하기 때문에 어떠한 일을 지속할 때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이러한 것을 풀어주기 위해 음악이나 미술, 그리고 체육을 정규 교과 과정 속에 꼭 들어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대 의대에는 의대 학생들 위주의 서울대 의대 오케스트라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의과대학은 들어가기도 어려우며 들어가서도 공부를 많이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대생들이 오케스트라를 조직해서 연습과 정기 연주회를 하는 이유는 음악을 통해 스트레스를 풀고 공부에 더욱 집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아주 극소수이긴 하지만 간혹가다 신경질을 잘 내고 화도 잘 내고 친구들과 잘 싸우려는 학생이 있습니다. 교육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이러한 학생들은 자기 내부에서 생긴 스트레스를 잘 풀지 못하고 푸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한 행동을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노래를 부르거나 악기를 연주하고 난 후에 기분이 좋아지고 상쾌한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은 음악을 통해 우리의 몸과 마음을 기분 좋은 분위기로 만들어 주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음악이 없는 세상을 상상해 볼 수 있을까요? 아침에 일어날 때도 음악 알람을 통해 일어나게 됩니다. 또한 감동 깊은 영화에는 OST 음악이 있고 인기 있는 TV 드라마에는 인기 있는 드라마 음악이 흐르게 됩니다. 실제로 패스트푸드 음식점에는 식사를 빨리 하고 다른 손님을 받기 위해 빠른 템포의 음악이 흐르며 백화점에서 쇼핑을 할 경우에는 손님들의 걸음걸이를 늦게 하여 보다 더 많은 상품들을 구경하고 많이 살 수 있게 하기 위한 뜻을 가지기도 합니다. 음악은 거의 우리 생활 어디에서나 함께하며 우리의 풍요롭고 행복하며 여유 있는 삶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음악 수업은 전문적으로 잘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며 본인의 연주, 감성 활동을 통해 본인의 자신감과 행복을 추구하는 데 있으며 더 앞으로 나아가 어른이 되었을 때 학창시절에 배웠던 노래나 악기 등을 연주하고 음악을 감상함으로써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들어가 음악이란 무엇인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어로는 뮤직이며 한자로는 소리음과 즐거울 락이고 사전적 뜻은 소리를 통해 사랑의 감정을 표현하고 즐기는 것이라고 합니다. 학자들은 인간이 태어나고 처음 시작하는 것은 말인가 음악인가의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대다수 사람들은 음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가들이 울 때 자신의 배고픔, 아픔, 피곤함을 표현을 할 때 울음으로써 표현을 합니다. 그 울음 속에는 본인의 감정을 담아내곤 해서 인간이 태어나서 처음 시작하는 것은 음악이라고들 이야기합니다. 또한 음악은 국경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탈리아 가곡을 들을 때 언어는 알지 못하더라도 노래한 가수가 표현하고자 하는 기쁜 감정이나 슬픈 감정, 기쁨 등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음악을 크게 두 종류로 나누자면 대중음악과 클래식 음악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대중음악의 사전적 의미로는 보통 사람이 향유하는 음악이자 넓은 호소력을 갖는 음악, 또 다른 의미로는 영어의 파퓰러 뮤직의 번역어로 출발했습니다. 따라서 대중적인 것이 무엇인가를 정의해야만 하는 대중음악을 정의할 수 있지만 이 정의에 대해서는 지금도 논란이 많다고 합니다. 클래식 음악, 즉 서양 고전 음악의 개념은 19세기 유럽에서 확립되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에서는 18세기에 계몽주의가 중심사적으로 자리 잡았고 이에 따라 근대 과학의 인문학이 점차 발전함에 따라 음악사학도 옛 음악들에 대한 근대적 연구 성과를 내놓기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이후 19세기에는 시문 계급의 지위가 신장되면서 이들 또한 문화 향유의 일종으로서 옛 음악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 이러한 음악들을 연주하는 공공연주회가 성행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작곡가가 누군지 아시나요? 루트비 판 베토벤입니다. 고전주의와 낭만주의 과도기의 주요 인물로 최초의 직업적인 음악가였습니다. 베토벤 초반의 음악 세계는 하이든, 모차르트의 고전주의 전통에 따랐고 문학계의 동시대 작가 괴테와 실러의 작품의 표현됨을 따랐다고 합니다. 베토벤의 몇몇 작품에서는 인간의 의지에 대한 확신이 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음악 형식에서도 위대한 혁신가였으며 특히 교향곡 9번에서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시도된 적이 없었던 성악과 기악을 한데 결합시켰습니다. 베토벤은 나중에 청력을 잃게 되었지만 오히려 더 좋은 작품을 작곡하는 힘을 발휘하게 되었습니다. 음악의 3분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작곡이 있습니다. 작곡은 자기의 감정과 생각을 음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창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작곡을 꼭 전문적인 작곡가만이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글자를 배운 사람이면 누구나 자신의 생각을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듯이 음악적인 기초 지식만 갖고 있다면 누구나 쉽게 작곡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연주입니다. 연주란 음악을 실제로 음을 통하여 표현하는 것으로 사람의 목소리를 통하여 표현하는 성악과 악기를 통하여 표현하는 기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감상이 있습니다. 감상은 음악 연주를 듣고 즐기며 음악적 분위기를 맛보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음악을 막연히 듣고 이 음악은 참 듣기 좋구나 라고 느끼는 것만으로는 올바른 음악 감상을 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음악의 아름다움을 감각적으로 느끼는 것과 그 음악의 음악적 요소, 박자, 리듬, 조성, 가락, 화음, 빠르기, 음색 및 악기의 특성,
작곡자와 음악의 역사적 배경 등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앞으로 상황이 좋아져 우리가 학교를 오게 되어 음악실에 올 때 준비해야 할 것은 교과서와 필기도구입니다. 음악 노트는 따로 준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음악실에 오실 때는 듣지 않도록 당부드리며 핸드폰 사용은 자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며 다음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